어제 나온 충격적인 증언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윤석열 재판에서 정말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날은 국군의 날 그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된다 해서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저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그죠? 주거 공간 식당에.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증인. 예, 계속하시죠. 예, 증인 오늘 뭐 새로운 내용의 진술 참 많이 하시나요? 예? 예, 왜 그런 내용을 왜 그동안에 조사에서 하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부러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얘기만 했습니다. 그걸 왜 특검에서 얘기 안 했냐고? 너네들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냐?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냐? 전 윤석열을 죽이자고 하는 변호인 아닙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따가 볼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저 발언이 나왔는지. 사실은 오늘 시정연설이 아니었으면 어제 그 재판하는 모습을 풀로 여러분께 한번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걸 보면 윤석열, 그 다음에 그 변호인이라고 앉아있는 자들, 이 자들이 아니 지금 사실관계를 다툴 게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이 불법으로 비상계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완전히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해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 것, 이거 뻔한 거고 이미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곽종근의 증언을 무력화시켜서 증언의 신빙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윤석열 무죄, 이거를 한번 이끌어내 보겠다고 법기술자들이 막 기술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술을 부려서 없던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없애버리고 그랬던 자들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해서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내가 모셨던 국군 통수권자니까 예우를 갖추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너네들은 사람 새끼 아니구나 딱 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그때 나한테 한동훈이 잡아와라, 나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폭로하는 겁니다. 뭐가 할 말이 있습니까? 사람 새끼들 아닌 거죠. 자,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에 한동훈 외 몇몇 정치인 또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먼저 강수영 변호사님한테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했던 말과 법정에서 말이 다르면 180도 바뀐다거나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판사님은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보다 법정에서 한 이야기에 더 신빙성을 주는 이유가 선서를 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면 위증이 되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법이. 그래서 법정에서 얘기한 것이 더 강한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이 발언은 수사기관에서 안 하던 이야기를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자신의 말을 번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빙성이 당연히 높다고 볼 것이고, 이거 윤석열이 이날에 갑자기 이제 뭐 최근에 재판 계속 안 나오다가 곽종근 사령관 증인신문하는 이 날들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위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분수령이다. 나는 지금 여전히 이 법꾸라지들이 법장난을 치는 게 하나잖아요.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계엄은 뭐 선포했는데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고, 계엄은 했지만 진짜 내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근데 각종군 사령관의 말이 자꾸 그 전에 미리 뭐 만나가지고 국군회 날 때 만나가지고 뭔가 술을 먹으면서 비상대권 얘기가 있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예상이 되니까 이건 분수령이다. 내가 나가가지고 직접 신문을 해서라도 나의 얼굴로 찍어 눌러서라도 곽정군 말을 갖다 눌러야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고압적인 태도로 슬슬 웃으면서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쫄았을 수도 있겠죠, 곽정군 사령관이. 그러나 지금 천지가 개벽했고 본인은 끈이 떨어졌는데 자기 얼굴 들이민다 그래서 위축되겠어요? 그러니까 곽정군 사령관이 화가 나서 내가 지금 뭐 옛날 세상인 줄 아냐고, 난 지금 진실 얘기하겠다고 터뜨려버린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얘기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자마자 우리 막 폭탄주 막 돌렸잖아. 그런데 왜 그 이야기 합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 사악하고 간악한 자는요, 그것도 다 계산인 거예요.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내가 그때 너네들 왔을 때 막 술 처먹였잖아. 그래도 술 마신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재판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김수감 평론가님,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재판 참석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입증해야겠다. 내가 그동안에 변호인들한테 맡겨놨더니 안 될 것 같다. 내가 직접 와서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자기가 생각하는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걸 확인받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쉽게 생각해 보죠.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좀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12월 3일 날 그냥 불쑥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계엄 선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계엄 선포한 게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란을 어떻게든 인정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가정이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사법부가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결코 국민한테 용서받지 못할 거고요. 유죄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도 아마 비껴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꾸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바다향기님, 국군의 날이 군인들 생일이라면서 그렇게 매년 시가행진으로 고생시켰는가?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이제 그런 것들도 드러나네요. 국군의 날 시가행진 끝나고 아마 지휘관들을 이렇게 불렀나 봐요. 와가지고 막 술을 처먹였나 봐요. 아니, 그러면 아니 정말 수고했다라고 뭐 이렇게 한 잔 주고 딱 하는 건 좋지만, 현장을 지켜야 될 지휘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날 밤에 폭탄주를 그렇게 먹여버리면 그게 국군 통수권자가 할 짓입니까?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술 많이 먹었죠. 내가 한 번 소맥 제조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조하고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는 한 번씩 제조한 것 같다. 술을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그 행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군,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에 한 연설을 보면은요, 경찰 가족들이 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경찰 영웅을 언급할 때 경찰 가족들이 너무 감동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대통령이 보여줄 모습인데, 윤석열은 계엄을 하기 2달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서 술 먹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군인들이 그래도 군 통수권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내 말을 들으면 국군들은 내 맘대로 되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나도 술 많이 먹었고 곽정군 당신 그때 술 많이 먹어서 기억 못하잖아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곽 전 사령관한테 한 방 맞았어요. 우습게 보다가. 군인이 통수권자 앞에 있는 게 보통 어려운 자리예요. 웬만한 군인들은 아무리 마셔도 정신이 멀쩡하다 이렇게 맞받아친 거잖아요. 사실 이게 군인입니다. 군인들은요,
평상시뿐만 아니라 심지어 휴가 기간에도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해외에 나가는 걸 굉장히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군 고위직들은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근데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인, 그것도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이 국군의 날에 모여서 이랬다는 건 참 한심스럽고, 곽정근 사령관을 법정에서 정말 찍어 내리고 우습게 보다가 진짜 한 방 맞았다. 어제 상황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이렇게 불렀는데 대통령이 수고했어. 자 폭탄 한 잔씩 그러는데 뭐 오늘은 우리가 또 이 정도 수고했고 가서 제가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군인 있겠습니까? 그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또 무식한 게요. 깍꿍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10월 1일은 국군 생일이 아닙니다. 국군 창설일이 아니에요. 6.25 때 38선 돌파한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거죠. 뭘 알고라도 떠들어야죠. 자, 아무튼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왜 그 폭로가 나오게 됐는가? 지금까지 곽종근 사령관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야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완전히 당하겠는데 이자가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술도 좀 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앞에 나가면 뭔가 좀 증언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놈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내가 앞에 딱 있는데도 말을 안 바꾸네.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도 알맞게 해야죠. 좀 인마 좀 봐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너 이 새끼 거짓말쟁이야. 그것도 변호인들하고 짜고 거기 함께 있었던 김홍일이라고 하는 자. 그 자도 막 네 말을 지금 뭐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좀 속된 말로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이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때 곽종근 사령관만 술 마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증언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상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석열, 김홍일 이런 자들이 막 곽종근 사령관 몰아붙이던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얘기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일부 인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인원이 누구냐 말이죠. 여기 인원이 누굽니까? 저건 본회의장이 아니고 본관인데. 아니 글쎄 아까 그 착각해서 그랬다고 했고 707 특임단을 얘기하는 거죠. 저 말 자체는 707 특임단 인원들이 들어간 인원이 있고 밖에 있는 그렇죠. 인원들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거기서 인원은 틀림없죠. 두 개다. 저 문구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이렇게 좀 빼내라 할 때 저 인원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금 저 말씀을 위에 게 분명히 707 특임단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조치를 하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 이렇게 거기서 인원, 요원은 지금 국회의원입니까? 저게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제가 아니 몇 그러니까 개월 동안에 저거는 그럼 국회의원입니까? 저때 당시에 어떤 과정에 있어서 말이 혼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기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거냐 말이죠. 일단 그 부분은 아까 국회의원들을 의미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몇차 말씀드렸고 됐습니다. 저기에 예, 됐습니다. 여기 지금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요.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뭐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시간이 23시 33분경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1시간쯤 지나면 병력이 도착한다고 해서 도착했냐고 확인하는 시간이 수방사령관하고 밤 11시 33분하고 또 특전사령관하고는 밤 11시 35분 12월 3일입니다. 이렇게 한 거 말고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그 31분에 이제
그 전화를 했다고 거기서 제가 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는데 그럼 그 전에 그 이상현과 공수 1여단장과 그 부하 사이에 의원 꺼내라는 얘기는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가 전파된 거 아니냐 하는데 좋습니다. 다른 부대장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단장이 자기 부대장, 자기 사령관한테 묻지도 않고 아래에다 지시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수방사령관하고 그 통화 내역을 보니까요. 특전사령관하고 31분에 00시 31분에 1분가량 통화하고 나서 그 후에 수방사령관하고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이거 혹시 특검 조사 시에 이런 거 안 보여주던가요? 이제 그걸 못 봤습니다. 네.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는 12월 4일 날 통화는 우리 증인인 특전사령관 통화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예. 이제 수출이 집에서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이 되고 엉뚱한 얘기를 안 하고 이래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그 답변을 저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제가요, 저걸 어제 한참 보면서 참 법관 하기 힘들겠구나. 지기현이가 저러니까 좀 돌아버린 건가? 저 같으면 저런 이야기 듣고 있다가 정말 이 법봉으로 그래서 지금 네가 내란을 안 했다는 거야 하면서 찍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럼 왜 군대를 보낸 겁니까? 에? 저걸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김홍일이라고 하는 자도 그렇고 윤석열이 이걸 보면서 람세스님 재밌는 거 지적해 주셨어요. 눈 잘 안 보인다며 잘만 보고 읽네. 16포인트 어쩌고 지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김홍일이도 지금 요원, 인원, 의원 얘기 지금 지난 것이 언제입니까? 그걸 얘기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다 결정이 난 거고 인정이 된 거고 그런 건데 그걸 와서 지금 인원이 요원이고 그게 국회의원이 아니고 특전사 요원이고 이따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직위원이면 받아줍니까? 이런 나쁜 자식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말도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조그만 것을 한번 이게 해바라기 꽃잎이 27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다 세어보니까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게 26.2개 정도 되는데 이걸 27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따지는 식으로 이런 법기술을 부리면 강수영 변호사님 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증인신문을 할 때는요. 상대방 말이 위증이다. 증언 말이 지금 말이 안 맞다.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탄핵이라고 하는데 증언을 탄핵을 하려면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증 없이 그냥 자의적인 해석만을 가지고 아까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앞에 나온 인원하고 뒤에 있는 인원하고 다를 수 있는 거죠. 인원이라는 건 추상명사잖아요. 인원,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이게 특전사를 지칭할 때도 있고 국회의원들을 지칭할 수도 있는 건데 추상명사니까 맥락이 다른 가운데 나온 두 단어를 가지고 앞에 거는 전 특전사 인원들이 맞는데요 이랬더니 그러면 자식아 뒤에 있는 것도 특전사네 앞뒤가 다르지 않냐고. 이게 지금 개그예요 뭐예요 도대체.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정말 사악한 거죠. 쟤네들은 네.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법률적으로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죽하면 직위원이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들은 녹취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 증인은 군인 아니냐. 너네들처럼 잘 훈련된 법률가들이 아닌데 자꾸 그러면 곤란하다. 이렇게까지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위원이조차도. 네네네. 그러니까요. 증언이라는 거는 듣는 거지 주입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종일관 계속해서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나? 선수하고 증언. 나는 정말 그 곽종건 사령관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디다. 어? 판사 중에 제일로 나쁜 놈하고 변호사 중에 제일로 악질하고
검사 출신 중에 제일로 악랄한 놈하고 이놈들이 공격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저렇게 막 계속 트집 잡아가면서 이 말이 달았니? 아까는 인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왜 요원이라고 했니? 요원하고 인원은 무슨 차이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트집을 잡으면 사람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본인도 계속 저렇게 공지에 몰리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아까 윤석열 모습 보면서 푹 웃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막걸리 내기 고스톱 치다가 이 쌍피가 이게 많니 안 많니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피다리로 쓰니 안 쓰니 이거 가지고 쌈질하는 그런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은 노인네 보는 느낌이에요. 저게 어떻게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지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지금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은. 근데 똑같은 판사인데 형사합의 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와 지기현 부장판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기현이 하는 거 보면은 저건 정말 판사 맞아? 이런 생각 아니 많이 제가 들어요. 댓글에 보니까 지 귀신 판사냐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다른 걸 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예능 코미디도 아니고 판사가 지금 내란 그 우두머리에 편에 들어주는 거냐 오히려 곽정근 사령관에게 이렇게 장난치는 듯한 모습을 하면 이걸 단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윤축을 마치 편에 들어주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뭐 그런 부분은 나도 공감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인 문제를 두고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니까 아니 그냥 소환하는 걸로 하겠다.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도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 보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런 걸 재판과정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도 누가 정말 이 내란에 있어서 진실을 밝히는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판사인지 누가 지금 국민들의 우라통을 끌어오르게 하는 판사인지 충분히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윤석열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의대하고 지금 사법부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내가 다시 나갈 수 있네? 이런 희망을 다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장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정석 전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구속영장 다 기각해요. 임성근만 구속이 됐어요. 그거 보면서 경로서로 이거는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네?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기현이 재판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증인들 문제를 가지고 계속 트집 잡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12월까지 재판 끝내겠다고 얘기하는데 1월 좀 시기만 조금 넘기면은 나 다시 구속된 거 그냥 풀어줄 수도 있겠네? 이런 희망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 나와가지고 막 트집 잡으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금 알리는 이런 희망이 지금 생겨가지고 저렇게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설치는 꼴을 우리가 보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정말 저 지기현 판사의 저런 재판 진행이 너무 화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증인신문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제 추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이 조금 길어지면은 판사님이 저렇게 지기현처럼 살살 웃으면서 아니 뭐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해요, 절대. 대리인 그만하세요, 이제 뭐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짜증내지. 저렇게 살살 웃으면서 무슨 버라이어티 쇼 MC 보듯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게 국민들이 지금 중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법부가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웃으면서 하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는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재판이야, 쇼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본인의 의도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친절한 재판도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 진행 자체는.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기현이 빨리 바꿔야죠. 지기현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병철 변호사가 그 청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참여합시다. 참여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바꾸라고 하면 조의대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 곽정근 사령관 입에서 저런 폭로가 나왔는가 살펴봤는데요. 저기에서 지목된 한동훈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참담하고 비통하다. 윤석열이 그 말을 했던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에게 의료 사태 해결, 김건희 비선에 대한 단속, 김건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고도 남을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총 쏴서 죽이겠다고 마음 먹었을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노상원 수첩에도 있고 또 그런 명단이 있는데 잡아서 죽일 거다. 이런 증언이 나왔잖아요. 죽이겠다는 말을 이때부터 한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에 그 국군의 날 행사 뭐 이거 핑계대 가지고 막 술 처먹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몇 사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우, 그러니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만 불렀어요. 왜? 김용현이가 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100% 성공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미 아마 작년 초부터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국군의 날 이제는 딱 술을 먹이면서 완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자 우리. 그러면 너네들은 다 옛날 그 전두환 때 잘 나갔던 놈들 되는 거야. 장관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하 뭐 어디 가서 폭탄주 얻어 마시면 그냥 사건 봐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한 거죠. 누가 지가 계란말이 한번 말아주면 그냥 그걸로 깨갱하는 걸로 착각한 건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곽종근 사령관이 한동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과 몇몇 정치인.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그대로 깨갱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또 계속 나와버릴까 봐. 근데 저는 그걸 듣고 딱 궁금했어요. 또 누굴 얘기했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족치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 얘기했을까요? 우리 패널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한동훈과 몇몇 정치인인데 누구를 거명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언급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잡아와라.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한 기소라든가 사법 처리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정말 어떻게 실제로 총을 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 보면 일부 언론과 노동계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에 대해서는 지금 증언이 안 나왔는데 저는 백운기 앵커님하고 박정훈 대령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불렀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윤석열 정권 무너지는 게 총선 패배를 기점으로 급격히 정말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근데 이 총선 패배가 된 기폭제가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인한 수사외압 의혹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이채양명주라는 심판론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백운기의 정어리 TV가 이채양명주를 전국민 캠페인으로 만들면서 민심에 불을 질렀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한동훈, 이재명 그리고 이채양명주라는 거 만들어서 나랑 김건희의 실정을 계속한 백운기 박정훈도 왜 저를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박정훈 대령님이 그런 표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저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박정훈 대령님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과 일부 정치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누구였을까요? 근데 전 저 시점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이름을 얘기한 거 한동훈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박찬대 그다음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서 언급했거나 다른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통칭하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그 당시 전국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이 제일 미워서 한동훈을 콕 집어가지고 윤석열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은 뭐 이전에도 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10월 21일 날 혹시 기억나는 장면 없으세요? 한동훈이가 계속 윤석열하고 독대하겠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나중에 가지고 한동훈 요청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10월 21일 날 한동훈을 만나요. 그때 아마 인상 깊었던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산책하는 사진도 사진이지만 윤석열이 그 파인그라스라고 하는 것이 그 식당이잖아요. 식당 안에 한동훈이 원탁 테이블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고 긴 테이블에 정진석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잖아요. 한동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만나는 건데 어디 그냥 애 쪼물하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모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9월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하고 난데없이 장관으로 바꿔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가면서부터 계엄개혁이 확실하게 서 있던 거예요. 한동훈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 좀 있으면 계엄할 거거든. 네 같은 게 나한테 뭘 요구를 하니 김건희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감반을 만드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해. 라고 하는 걸 대놓고 국민들한테도 그냥 국민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해버린 이유가 바로 10월 1일 날 그 무렵쯤에는 이미 비상계엄 계획이 다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저 자식은 아마 그런저런 계산도 없이 배신 때린 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한동훈이는 배신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개심이 나온 것은 배신감의 토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따로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은 따로 표현했을 것이고 한동훈과 연결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은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할 때 일부 정치인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본인이 진짜 이름 잘 기억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이재명 예. 대통령 정도 되는 거물 정치인은 기억을 해서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라고 할 때는 자기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지만 시사평론하는 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는 뭐 가령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도 이름이 저는 거론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그 당시 당대표와 함께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특히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반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배신자로 인식했을 거예요. 괘씸하다고 다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싸서 죽여버리겠다. 뭐 저놈아는요. 그 왜 체포영장 방해 때도 그런 증언 나왔잖아요. 그 경호처 김건희도 그러고 직원들한테. 총 놔뒀다 뭐 하냐. 네. 이 자식 정말 총이 있으면은 쌀놈 같아요. 그 아니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술 먹었다 하면 그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노상원 계획이 그래서 허황되지 않다는 거예요.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이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국방부 장관 자리까지 왔던 거죠. 그 이전에도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든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계속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줄대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은 윤석열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충성스럽게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김용현이 머리가 없으니까 노상원은 계획을 짜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노상원이 총으로 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거 없애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다가 저거 제거 계획 수거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계획들을 이렇게 계획 짜고 저렇게 계획 짜고 계획들을 막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결국은 모든 화근은 윤석열의 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체포계획이라는 게 노상원 수첩까지 제일 멀게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엮여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봐요. 저런 말충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믿는데 조갑재 씨도요.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갑재 씨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폭탄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폭탄주 마셨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물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알겠는데 더구나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나서 군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폭탄주 돌렸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계제가 못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분의 그 음주 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저 건강 수치 보면은 간 수치가 정상인의 6배라는 것 아닙니까? 음주 습관이 이번 불법 계엄의 한 원인이다. 그리고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김건희 씨에 대한 애틋한 좋은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음주 습관과 결합이 된 발작적 계엄이었다. 발작적 계엄. 망상적 계엄이었다.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요. 근데 꼭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자가 살아왔던 인생이 결국은 내란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총체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요. 조갑재 씨의 저 말은 조금 이제 지적해야 될 부분은 저렇게 되면 법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발적인 걸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무슨 감형사유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결단일 수는 있겠으나 오래된 감정이라는 거죠. 저게 오래된 감정이고 그 감정에 따라서 계획을 품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술 먹다가 에이씨 가 이게 아니고 이미 한참 전부터 계획을 했고 이걸 할까 말까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다가 술을 마시면서 이제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건 것들이 다가오니까 에이씨 가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른 거는 다소 우발적일 수 있으나 사전 준비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발적인 것으로 혹은 감정적인 뭐 김건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욱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 왜냐하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2월 3일날 계엄 선포했는데요. 12월 1일 그 무렵에 2차례 걸쳐서 노상원이가 정보사 모아가지고 햄버거 모임했잖아요. 이미 그 전에 그러면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추경호를 계엄 나흘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면 11월로 넘어가는 거고요. 아까 제가 10월 달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저거 내부의 적이고 진짜 미워 막 적개심 느껴가지고 얘기할 때.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용현을 갑자기 경호처장을 9월 달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 전부터 사실은 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겠어요. 신원식이라는 사람을 아는 전임 국방부 장관을 아는 사람들은 김병주 의원도 얘기하시지만 전 그냥 전형적인 군인이야. 절대 개헌 같은 걸 못할 사람이야. 동의가 안 돼. 신원식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3, 4월 모임 때에도 윤석열이 계엄한다고 할 때 계엄 안 된다고 막 펄펄 뛰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식을 저기다 앉혀놓으면은 저 특전사 뭐 수방사 방첩사 이런 거 못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김용현을 갖다가 9월 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총선 패배 직후에 안가로 불러가지고 충성스러운 4명의 장군들이라 그러면서 술 퍼마시고 그 왜 했겠습니까? 어설픈 김용현과 망상적인 윤석열과 이게 결국은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계엄에 도화선이 되고 명태균 게이트가 도화선이 된 건 맞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김건희가 명품백 받고 뭐하고 했던 거 윤석열이 몰랐겠어요? 전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모든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김건희가 외부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명품 받는다는 거 왜 안 받겠습니까? 다 봐서 윤석열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윤석열은 총선에서 패배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정권 유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니 골프도 보면 왜 느닷없이 안 치던 골프를 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자는 지금 용산에 옮긴 뒤로 이미 보안은 뚫려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도청한 것 드러났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그냥 깨갱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이거 도청은 안 되고 야 그럼 어디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돼? 그래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골프장 가서 이렇게 골프 치는 척하면서 얘기하면 보안 유지되겠지. 이런 차원에서 골프장에도 간 거예요. 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골프장으로 불러가지고 준비 다 한 거죠. 네, 그때.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마치 발작적이고 우발적이고 뭐 좀 어려운 용어로 명정 상태라고 하죠. 술 취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절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